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뚱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사실 저도 막 졸업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런 강연이 있으면 좀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많이 했었던 타입이라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한국 뚱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동영상 크리에이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1인 미디어라고 하죠. 제가 영상들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까지 해서 제 중국의 플랫폼들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튜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중국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자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는 지금 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중국의 웨이보라던가 아니면은 주로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중국의 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라는 채널이 있고요. 이런 채널, 중국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범위가 사실 넓어요. 얘기하는 것들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써놨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 중국의 가장 유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팝 문화나 중국의 드라마 같은 얘기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뭐 중국의 식문화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의 뷰티, 뭐 패션, 한국의 축제 같은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회당 영상 조회수가 약 200만 명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좀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 경험담 같은 것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인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미 너무너무 친숙한 말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좀 생소하진 않죠. 1인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좀 너무 단순하게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버, 뭐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말 그대로 한 명이서 다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예전에 뭐 기존 방송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방송을 만들려면 일단은 총괄 PD가 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촬영을 해주실 감독님도 필요하고 작가님도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채워주셔야 되고 출연진이 또 따로 나와서 연기도 하고 뭐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되고 또 편집 다른 분이 하시고 나중에 방송 송출하시는 것도 다른 분이 하시는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혼자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이대에 와서 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재밌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 이대에서 어느 식당이 가장 맛있는지 어느 학생 식당이 제일 맛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는 것도 제 몫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다고 모든 학생 식당을 다 둘러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식당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당을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짜나요, 미리. 물론 제가 대본을 써놓진 않고 이 정도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 들고 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생각해놨던 그 식당 위주로 영상을 많이 찍어가요. 그리고 가서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업로드를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 1인 크리에이터는 자유도가 되게 높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대의 어떤 학생 식당이 가장 맛있을까, 이거를 제가 기획한 방향대로 온전히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올려놓으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1인 미디어를 시작하게 됐냐, 이거 너무 많은 일을 왜 혼자 하냐, 좀 더 쉬운 방송 제작 여건에서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1인 미디어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좀 간단한데요. 기성 매체가 저를 다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직접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예전에는 TV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KBS, MBC, SBS가 정해준 편성표대로 저희는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봐야 하고, 그리고 TV를 틀었을 때 만약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연예인이 나와요. 저 사람은 되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딱히 보기 싫은데 자꾸 TV에 나온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선택의 제약 같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언론 정보를 이중 전공으로 배웠는데,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은 취재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기사를 다 작성하고 딱 줬을 때 데스크에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 이야기를 내가 온전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 조금 뭐랄까, 독립심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었어서 사실 일단은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서 뭐 취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취준을 하던 시즌에 이렇게 막 뭐 인크루트나 그런 데 열심히 봤는데 제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면 나는 저 회사도 싫고 이 회사도 뭐 문제가 많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회사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선배가 와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빨리 지원서를 안 쓰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나 딱히 가고 싶은 회사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안 쓸까 생각 중인데 라고 말을 하니까 선배가 그때 저한테 회사가 너를 고르는 거야. 네가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솔직히 전 좀 그냥 비웃고 끝났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저는 반항심이 많았고 굳이 내가 딱히 나를 바꿔가면서 내가 싫은 회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있는데 앱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 어릴 때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조금 남다른데 제가 어릴 때 지냈던 중국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걱정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보내고 조금 언어가 달랐을 뿐이지 사는데 뭐 전혀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10살 때 갔어요. 그래서 워낙 어린 나이에 갔다 보니까 이제 내가 완전 다른 세계에 왔다 뭐 이런 느낌 자체도 없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알게 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5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한국에 오게 됐던 이유는 이제 중국 학교가 아침에 너무 일찍 학교를 가요. 거의 뭐 7시쯤에 등교를 해야 됐어서 저한테 너무 큰 장벽이라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진학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첫 번째로 돌아오는 말이 거기 되게 위험한 데 아니야? 뭐 되게 더럽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제일 처음 돌아왔어요. 거의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중국은 뭐 발만 디디면 약간 장기 빼나가는 약간 그런 곳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5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걱정들을 왜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면 내가 중국이랑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제가 이건 커서 느꼈던 건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중국에 조금 더 큰 뭐 20대나 30대 어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좀 많이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이해가 갔던 게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 건데도 오히려 중국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어떤 기회를 빌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되게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마침 취업도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해서 영상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영상을 찍고 싶었던 건 아닌데 취업 아까 앱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때 홍대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한국에 오셨는데 항상 똑같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뭐 프랜차이즈 가게 갔다가 뭐 면세점 갔다가 동대문 갔다가 귀국하시고 뭐 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어서 그때 사실 한국 관광에 대한 중국 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것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에 제가 좀 홍대에 그러면 개인 가게들, 작은 가게들의 각각의 스토리를 담은 앱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재미를 느껴서 작은 가게들을 찾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준비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너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있었던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이걸 좀 가다듬어 줄 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멘토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사업 기획서는 쓰레기야. 그런데 네 얘기는 되게 재밌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네가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는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영상이라는 옵션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애초의 꿈 자체가 인생의 꿈이 남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걸 멘토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관심 받는 걸 싫어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데 그 정도로 약간 조금 개인적이고 제 얘기를 저를 모르는 남들한테 들려주기가 꺼려지고 그런 성격이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3개월, 4개월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거는 중국의 20대랑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사실 부끄러워서 며칠 후에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후에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막 공유도 돼 있고 막 이미 너무 퍼져서 제가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제 흔적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정식으로 다시 저한테 영상을 제안해 주셨던 멘토님을 찾아가서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회사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상의 재미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잘 담아내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저희 또래가 친구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대중문화에서 중국을 많이 다루긴 다뤘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해봤자 친구들은 저한테 중국 위험하지 않냐, 장기 빼간다라고 말하는 게 그 결과였잖아요. 그런 거면 사실 바꿔 말하면은 정말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잘 담아내야겠다는 저의 생각에 기성 매체를 조금 더 보완하자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미디어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사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대변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굳이 기존에 있던 거에 묻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굳이 그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모든 걸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인 미디어의 수익 구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물론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를 번다더라 이런 기사가 많은데 그거 좀 단순한 접근이긴 하죠. 1인 미디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루트는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유튜브나 플랫폼 자체에서 주는 광고비예요. 영상을 클릭했을 때 먼저 영상이 나오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가져가는 건데 그걸로 돈을 번다고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냥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사실 뭐 유튜버 분들은 보통 방송에 나가시면은 제가 돈을 버는 루트는 그냥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비예요 라고 말하시지만 그건 아마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냐면 또 기본적인 거는 여러 기업들에서 제 영상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폰이 저한테 광고가 들어왔으면 저는 제 영상 주제 아이폰을 잘 녹여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PPL이죠. PPL 개념이 있는데 이런 쪽의 수입이 아마 유튜브 자체에서 오는 광고보다는 훨씬 크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국의 플랫폼사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너희 플랫폼에 제공을 해줄 테니 그리고 그 대신 계약금을 나한테 달라라는 그런 계약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공해 주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가정했을 때 유튜브랑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거나 예를 들면은 뭐 박찬욱 감독님이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서 넷플릭스에 뭐 오리지널 컨텐츠를 주고 그 대신 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왜냐면 요즘은 굳이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스크린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바일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저 역시 중국은 특히 더 모바일을 이용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커머스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뷰티 유튜버 포니 그분도 포니의 이름을 딴 뷰티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커머스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런 시장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는 제가 좀 의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패션 쪽으로 제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수익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쌓은 이미지와 뭐 인지도로 그 수익이 제 브랜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1인 미디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중국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폰으로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 뭐 카드, 현금 당연히 필요 없고 핸드폰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이 정도로 모바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재미있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프로듀스 101의 판권을 사가지 않고 중국에서 표절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우상연습생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듀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 우상연습생 프로그램은 중국의 웹이나 모바일로만 볼 수 있는 예능이거든요. TV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연습생에서 최종적으로 1위 득표를 해서 데뷔한 선수의 득표수가 4천만이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가까운 1등 한 명이 받은 표가 4천만 이상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창조 101이라고 이거는 프로듀스 101의 판권을 사가서 텐센트에서 정식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첫 회 시청률이 역시 텐센트 웹에서만 볼 수 있는 예능이에요. TV에서 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 1화의 조회수가 4억이 넘었어요. 좀 그만큼 중국에서는 웹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TV를 보지 않고 있어요. 뭐 한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바일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역시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웹드라마라고 하면은 왠지 소규모 자본일 것 같고 조금 약간 허접할 것 같고 이런데 중국은 오히려 웹드라마가 TV 드라마보다 더 흥행하고 더 호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나오는 편수도 웹드라마가 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좀 1인 미디어가 상업화하기 좋은 점인데 중국에 아마 타오바오라는 쇼핑몰 다 아실 것 같은데 타오바오를 보면은 이제 저처럼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해요. 왕홍 인터넷 셀럽이에요. 뭐 편하게 말하면 왕홍들이 연 타오바오 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타오바오 여성 캐주얼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탑 10 중에 거의 과반수가 이런 저처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연 상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웹 예능이나 웹 컨텐츠를 봤을 때 보면서 사기라던가 바로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링크를 넣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개개인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딱히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굳이 취업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인터넷을 켜서 휴대폰으로든 카메라로든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더 이상 굳이 내가 기존의 것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엔 휴대폰으로 찍었거든요. 아마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휴대폰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냥 장소도 제가 가는 카페 아니면 야외 휴대폰을 찍고 바로 대충 편집해서 올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제 이야기가 되고 제 컨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벽 자체가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1인 미디어가.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그러면 저도 1인 미디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딱히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은 제가 카메라를 찍어서 올리는 거지만 물론 모니터를 건너서 뭐 휴대폰 스크린을 건너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알아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즐기고 있지 않은데 즐기는 척하거나 내가 당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존중하는 척하면은 굉장히 빨리 알아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도 미디어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올리면 200만 명이 볼 수도 있고 많으면 500만 명이 보시는데 근데 나는 그냥 1인이 하는 건데 라면서 책임 난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정도의 시청자들이 보시니까 언제든지 좀 내가 비도덕한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좋은 점도 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미술을 잘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걸 올렸을 때 정말 전 세계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새로운 기회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굳이 회사에 들어가서 저 이렇게 잘해요라고 보여주지 않아도 내 채널에 올리기만 해도 누구나 와서 뭐 정말 유명한 화가가 와서 보실 수도 있고 투자자가 와서 보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조금 아시고 재밌는 직업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